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인데요. 그래도 반가운 건 어느 정도 호재는 소화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라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강한데 밸류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듯 보이고요. 이 조선 섹터로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 같아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어제 바닥을 잘 다지나 싶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끝자락 금요일 시장입니다. 과연 우리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뭐가 있을지 마켓 나우 3부에서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한시 시황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반등,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큰 변화라고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800선 미치고요. 798선으로 관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는 어제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2730선입니다. 조금 더 갈 길은 보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 수 있을지 종가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3거래 연속 팔고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전기전자 섹터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금융 섹터 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나홀로 사고 있는데 2,33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붙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329억 원이고요. 오늘 외국인도 매수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양 세력이 모두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 좀 늘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현재 이 시가 17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가지 골라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K조선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보면 당당히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시장에 화려한 지금 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그리고 해운주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이게 2분기 영업이익이 3,764억 원으로 1년 새 거의 43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게 증권사의 전망치보다 1,100억 원 정도 더 높게 결국 결과가 나온 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상선 부분 쪽이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 쪽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과 해양의 콜라보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자회사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게 이제 개선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주다 보니까 올해 HD 한국조선해양이 처음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0% 증가한 2분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여기 써놓은 이 수치는 모두 영업이익이라는 점, 2분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가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써놨습니다. 뭐냐면 후판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실적 개선의 폭이 클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살펴보시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흐름들을 실적 성적표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삼성중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1,307억 원이나 났는데 이 삼성중공업이요. 분기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이 부분에서 괄목한한 성적을 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에서는요, 수익성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조선 호황기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최고치에 다다른 흐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밑에 부진한 철강 업황 호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철강 업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공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 같은 경우에도요 원재료는 철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 업체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중국의 뭐 저가 공세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조선 업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폭이 관련해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사에 선박 주문을 하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얘기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번에 거의 4,400억 원 나타났거든요. 근데 해운 쪽만 785억 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선방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K조선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큐텐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참 많죠. 이 티몬과 위마프 사태 때문에 연일 신문지상도 그렇고 방송가도 그렇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뭐 여행주 같은 경우도 급락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자결제주도 사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지사라고 해서 이게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인데 이게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자 결제주가 피지사니까 왜냐하면 기존 결제권 이런 부분이 취소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결제가 중단되는 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피지사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사 관련해서 정통한 애널리스트가 한 인터뷰 이런 걸 보니까 크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피지사의 시스템 구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결제 취소가 만약에 났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취소 그 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 대비했다는 건데 피지사는 그 한도액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소 결제 주문량이 이것을 넘어설 땐 자동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 결제권 취소 그리고 신규 결제 중단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그 사태를 좀 어느 정도 수습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앞으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행주가 급락한 거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제주는 어쨌든 Q10 사태에도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은 가봐야 아는 거지만요. 마지막 이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마리아나주 연일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좀 이슈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주는 이제 미국 대선과 연관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초 이게 마리화나잖아요. 그 합법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테마주는 투자할 때 유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미국의 뭐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 테마주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오성 첨단 소재인데 여기 자회사가 카나미스 메디칼입니다. 이게 대마초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에 관련한 특허 물질 이런 부분이 있는 자회사인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일 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있는 이제 자회사 고기 지분을 일부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6거래일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아이큐어, 우리 바이오 등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은 또 왜 올랐냐라고 보니까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오바마의 부인이 그 지속적으로 대선에 좀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입지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판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모멘텀 삼아서 마리화나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고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코스피가 좀 부진하죠.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2%나 업종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폭이 큽니다. 반도체 다음은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섹터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좀 선점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종목 그리고 업종 전략이 중요하고요. 오늘 조선 섹터로 보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깜짝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향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도 빌미 삼아 대안을 잘 찾아보시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마켓 스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인데 이데일리 오온 파트너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일부분 호재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의 맞습니다. 남자니까 조선에 대한 섹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를 네, 봐서 좀 알 수 맞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네,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오호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양지수 시작해 볼까요? 네, 양지수 모두 다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저점은 또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출발했어야지 오히려 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적으로 거래소 왜 말 안 하냐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또 이 지수의 이 편중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늘은 무엇보다도 거래소는 오늘 상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를 통해 가지고 V자 반등, 기술적 반등이 세게 일어나면서
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트레이딩에 이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이 지수에 관련한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 개파락 출발해야지 오히려 더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지지 캔들 저점을 한번 만들어 줌으로 따라가지고 이 저점에 따라가지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른 주도주의 이 섹터와 종목들이 윤곽이 보였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흐름이 자 어찌 보면 V자 반등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갭상승의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좀 아쉽지만은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상승 패턴을 이어받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5일선에 다음 주에는 이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가 조금 더 하락을 내고 있는 이 코스닥인데요. 오전장만 해도 활발하게 이 분봉 일중을 보게 되면 활발하게 지금 트레이딩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저점이 지금 현재 자 794.50을 찍고 나서 지금 어제와 동일하게 이 트레이딩 관점에 이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저점이 나오자마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섹터들이 윤곽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봐야 되고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섹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드디어 저점이 났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특히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번 지금 제일 중요한 섹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라고 매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의 반등이 조금 아쉽지만은 오늘 에코프로 BM은 약간의 하락 단봉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이데일리 스핀에서 현재 오후장의 흐름들을 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 모두 조선 섹터가 잡히고 있어요. 네, 실적 테마의 1등이 조선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2등이 해운 물류입니다. 단기 테마의 1등은 조선 MRO이고 실적 테마에서 조선과 3등이 방산인데 이제는 약간 항상 붙어 있어서 형제 업종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에서도 보면 STO와 그리고 앞서서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마리화나 이것도 연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볼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이 자, ETF, ETN 모두 합쳐가지고 한 2,500개 되죠. 근데 매매가 가능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1,900개에서 200개 됩니다. 2,000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간다 한들 전 종목이 올라갈까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진들 전 종목이 떨어질까요? 자, 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 있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 해도 이 지수가 미끄러지지 않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이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를 꼭 보라고 했었던 제일 중요한 추세의 이 섹터는 조선이었습니다. 자, 조선의 남자라고 제가 불려 만큼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오늘 조선 섹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커스를 다음 주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3사가 오늘 급등을 함으로써 다음 주에는 조선 기자재까지도 이제 끌고 가는 현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첫 번째로 자, STX 중공업을 들고 왔습니다. 자, STX 중공업 또한 이 지금 패턴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는 9%짜리 음봉을 맞고 오늘은 11%짜리의 이 5일선 뚫어주는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 비추세, 시장은 아직 자, 역배열의 급락장이라는 것을 캔들의 위치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배열이라면 오히려 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타고 갈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 첫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의 시장 점유율 3위뿐만 아니라 자,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기업 결합에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시장 경쟁력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스윙 포지션으로 꼭 끌고 가는 자리도 가능하고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화에 5일선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받쳐놓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 이제 미포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미포를 어제 보시게 되면 어제도 이 5일선과 21선 아찔하게 양선을 만들고 종가에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위아래 변동성이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호실적을 통한 우상향 패턴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밑에서 끌어올릴 때 이 자리 보십시오. 자, 음봉 차트, 다시 말해서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변하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은 오히려 더 하단 자리에서부터 누군가가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 시세 분출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 밑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단봉에 5일선 타고 가는 이 깔끔한 단풍 차트를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삼양식품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실리콘 툴을 보는 그 느낌이 안 드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우상향의 패턴의 장대 양봉 11%짜리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장 다음 주 월화수 안에 음봉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섹터의 조선의 이 두 번째 HD 현대 미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그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장주를 보니까 셀트리온이 현재 거의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대단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0.65% 뒤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맞습니다. 보니까 장기 테마에 또 CDMO가 지속적으로 어제도 잡히고 그렇고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 그래도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저는 꼭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한시 방송은 꼭 시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3주 전, 4주 전부터요. 이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쪽에 바이오가 잡힐 때마다 1등, 2등, 3등도 아니었었는데 4등, 5등, 6등에서 나오는 이 바이오 쪽을 찝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말해서 추세였습니다. 추세가 잡히고 있고 그 추세를 이용해서 그 추세를 만드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고 있었고 그 추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늘 화려한 이 주도주의 이 개업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히나 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과 어제와 함께 양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안 좋은 장에서도 밀리지 않고요. 약간의 음봉이지만 5일선 딛고 오늘 양음양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65조인데도 5일선 패턴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단풍 차트를 만들면서 플랫 상단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수가 몇 점이냐? 퍼펙트합니다. 95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우상향 패턴의 정고점
초점까지 묶는 양음량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퍼펙트 점수,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 쪽과 CDMO 쪽이 있다면 바이오 쪽도 봐야 되지 않나.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연일 하락을 통해 가지고 역배열의 급락장에 연이어 매일 10%씩 5%씩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5조입니다. 그 반면에 5일선 패턴에 살아있는 바이오가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자, 근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15조의 종목이 지금 5일선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첫 바이오 시밀러의 중국 허가의 노열티 수령까지도 기대되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ADC 쪽의 SC 제형의 블록버스트 쪽에 에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이라고 봅니다. 자, 길게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DC 쪽의 SC 제형의 기술 이전 이거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알테오젠을 꼭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업종 상위도 대부분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등은 조선이고 2등은 건설이고 그 다음 보니까 보험, 금융 섹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의 기대감, 게다가 밸류업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마지막 상태에서 이걸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장의 대부분이 어제 기준으로 신저가 종목이 60, 70개 가까이 나오는 대부분이 좀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쪽은 조선방산기계은행 쪽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쪽과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긴 장기 추세의 첫 단추가 이제 저번 주부터 완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먹을거리는 여러분들이 CDMO 쪽, 바이오 쪽이 좀 더 강하고요. 특히나 연초부터 우상향 패턴이 보였었던 은행주, 은행, 보험, 금융 쪽의 패턴이 좋습니다. 신한주주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이 지금 현재 추세는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는 추세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캔들을 보면서 왜 그런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 여러분들 가까이 보세요. 자, 앞전에 지수는 급락이 나오는데도 신한지주는 음봉이 나오면 단봉에 실선과 양선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선이보다 시초가에 시작해서 장중에 흔들더라도 종가에는 시초가에 딱 붙어서 끝난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더 이상 하락을 추세를 막고 종가 기준을 산다는 것은 다음 날에 오반다이트 하려는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한지주의 패턴은 지금 현재 금융주,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도 하반기에도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은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역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 1호 밸류 공시뿐만 아니라 이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의 흐름은 좀 움직이심이 없죠? 자,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화려했습니다. 3년 동안 우상향이 나오다가 그만큼 시세 분출을 통해 가지고 좀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제의 깊은 음봉을 받아들여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파락의 양봉의 21선을 관통형이 나오는데 아주 가파른 관통형은 아닙니다. 내일 월요일장에 월화 안에 여러분 단봉으로 안착형 캔들 보고 따라가셔도 무관하니까요. 그래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두 번째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분할로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 안에 단봉으로 나왔을 때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직접 만나서 정 파트너님을 주식에 대한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도주를 잘 보고 주도주 섹터의 섹터의 흐름을 잘 읽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조선주 섹터가 곧 이 분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2, 3주 전부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쪽이 바이오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추세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자, 이 시간 말고요. 내일 3시부터 5시까지 자, 이 KG 건물 20층 자리 좋은 데서 여러분들하고 토크쇼와 함께 토크의 쇼와 함께 시장의 인사이트, 하반기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주도 섹터는 어디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불안하시다면 다음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는요,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오늘장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HD현대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조선업 포항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됐다라는 것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장 실적 테마 1등에 조선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단기 테마 1등은 조선 MRO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급 포착주의 다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종성 화이텍은 10%, 케이프는 10.91% 상승 중이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외에는 STX 그린로직스가 11% 오르면서 물류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뜨겁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 내에서는 KCTC가 30% 오르면서 상한가에 결국 진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요. 위메프 사태에 따라서 이제 쿠팡이 시장에 독점할 수 있다. 수혜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 KCTC는 쿠팡의 물류 제휴를 맺은 기업으로 꼽히는데 현재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동방 역시나 현재 19% 오르는데 물류주로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조선 관련된 종목들 차트에서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과 차트 동반 포착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향후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명문제약 14% 상승 중이고 IG는 20% 넘게 오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하반기 들어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앞서 살펴봤던 KCTC 외에는 SLS 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엔젠 바이오까지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은 모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 매트릭스부터 살펴보면요. 퀀타 매트릭스 2거래 연속 가격 제한표까지 올랐습니다. 항생제 검사 솔루션이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SLS 바이오는 노보노디스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위고비의 이제 유통전 판매 관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엔젠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CDMO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오섬첨단 소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외에는 화일약품이 3.5% 오릅니다. 이렇게 시장 내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대마초 관련된 테마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세를 이런 종목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이 시세를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10%
20%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65,000달러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은 1.69% 오랜만에 원전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7%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 상위 내에서 3, 4, 5등이 모두 보험, 금융, 지주사입니다. 그런 만큼 저 PB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밸류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이슈, 테마를 주목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네 가지 종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살펴보시면요. 수급 포착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포착주는 삼성 E&A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30%를 웃돌았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입니다. 네, 차트 포착주 바이넥스입니다. 현재 바이넥스는 7%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차트를 다가가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TSC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오랜만에 상승률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후에 반등의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2분기 호실적 나왔고 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장 7%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데일리 핫스핀 네 가지 종목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시각, 어떤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E&A인데 글로벌 EPC라고 해서 설계, 그리고 구매, 시공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내내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점수도 꽤 높습니다. 네, 83점이 넘어가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매수의 기회인가요? 지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 매수 강력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 패턴의 완전한 이제 변곡점의 차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방 추세를 누웠을 때는 요 앞전에 제가 이 펜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 날짜는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5일선에서 21선, 61선 빠질 때는 뭐다? 예, 여러분들 데드클로스라 그럽니다. 데드클로스가 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음봉이 연출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 그 얼음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그 하방 자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5일선이 옆으로 행보를 하죠.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부터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행보를 시키고 그 가격 메리트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21선을 돌파한 후에 61선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21선 눌림목 자리와 함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돌파시키는 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변곡점 자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 거래량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전 그 이 캔들이 32개에서 35개 정도의 캔들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완전한 이제는 변곡점 자리를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어째 보면 손바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내년 시장까지 좀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눈치가 듭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 E&A는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트, 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모든 플랜트 사업에 전 세계의 이 수주를 좀 싹쓸이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2,626억의 전년 이 분기 대비 지금 현재 컨센이 원래는 하방으로 잡혔는데 전 분기 대비 25% 성장하는 이 지금 호실적을 냈고요. 특히나 상반기만 해도 지금 연간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요. 현재 시주 잔고만 해도 현재 올해 수주 잔고만 해도 19조 원에 예상될 만큼의 예전에 이 전성기를 날렸었던
때에 이 수주 잔고를 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앞으로 일거리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지금 100만 주씩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흐름이 깔끔하게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6,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포착주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핀 점수가 77점대예요. 이 정도면 예.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죠. 이 수급 점수가 조금 약한 거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데 기관은 연이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CDMO 쪽에 이 바스켓이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있어요. 자, 어제만 해도 음봉 7%짜리 오늘 8%짜리를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약세장의 역배열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의 글로벌 바이오 지각 변동의 본격화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상향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나 미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과 전망이 점쳐지고 있고 양 후보 모두 다 중국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바이오를 때리기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시장은 약세 흐름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음 주에 바이오 흐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넥스, ST팜 이 4개 종목의 우상향 패턴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바이넥스는 종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부품 장비 기업인데 TSE로 오늘 16% 급등하네요. 61.5.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61.5 차트 점수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16%대 급등을 하고 있지만 21선 저항을 받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위에 보면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죠. 이동평균선이 맞고 하락이 많다라고 해서 이동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앞에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되돌림 음봉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동평균선이 21선 의 짝꿍댕이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매물을 자연스럽게 소화시켰을 때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심 놓고 좀 배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SE는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 분석을 하자면 2분기 흑자 전망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게 되면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분기가 이 실적이 12억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 전환, 다시 말해서 이 적자에다가 흑자 전환으로 돌리는 자리이고요. 특히나 2021년, 2022년만 해도 500억에서 600억 원을 거두는 자리였었는데 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이지만 규모가 좀 적고요. 이제는 3분기 숫자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우리가 좀 다음 주 흐름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은행주, 우리금융지주예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금융주의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 금융지주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실적 밸류업의 공시에 자, 1년 내에 올해 우리 금융지주는 최고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4대 금융 중에서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증권사 보험 진출 본격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밸류업보다도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동양 그리고 ABL 생명을 인수를 위해 실사를 착수했다라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몸집 불리기에 이 종목이 아닌가. 또 그리고 모멘텀도 살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자, 오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트레이딩에 좀 필요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단 금융주는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 반대로 이 차익 매도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5일선에 붙였을 때 우리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장 관심주로 제시해드린 종목 상승률 점검해드릴게요. 저희가 6월 27일 공략주로 펩트론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현재까지 89%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삼화제약은 63.5%고요. 6월 7일 카페24는 51.6%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이렇게 봐드렸고요. 자, 이제 5장 공략주 예. 두 종목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제일 상승률이 큰 데가 어디죠? 네,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하고 바이오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여름 주식을 보게 되면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사서 넘어가야 되냐면 금요일장에 제일 화려하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섹터가 부각되는 쪽으로 사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수많은 뉴스와 매체와 주식 시장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돌고 있는 쪽이 제일 많이 해자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가지고 월요일 날 갭상승이 지금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제일 개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쪽의 종목 첫 번째로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자, 200억 규모의 12 발행을 통한 뿐만 아니라 무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60일선을 다 뚫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뚫는다는 것은 평균 가격 이상 으로 지금 현재 물려있는 단가를 모두 다 소화시킨다는 뜻이겠죠.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주말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좀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종가 기준으로 배팅하고 넘어가고 월요일자리부터 안착형 캔들이 나올 때마다 스윙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9,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5장 공략주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뭐가 될까요? 예,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에도 하나 들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7월 17일 자리에도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옆으로 행보하는 플랫 패턴과 그리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레벨업 한 다음에 옆으로 행보의 플랫 패턴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고요. 오늘부터 월, 화, 수까지 옆으로 행보하는 음봉이라든지 단봉에서 주어서 담으신 다음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오늘과 같이 레벨업을 하는 자리에서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307억 원에 10년 만에 1,000억을 달성을 함으로써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고 하반기 3분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는 매수 급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바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자, 지금 어찌 보면 캔들을 보게 되면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음봉보다도 양봉이 많죠. 종가 관리가 되어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의 매매 전략이라든지 단가 그리고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 재료 그리고 기업 분석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5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흐름에 있어가지고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나 쪽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신은 뭐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주도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재료 전략까지도 5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는 종목 이름만 말씀해 주시고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서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의 남자답게 역시 조선주가 5장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까지도 8% 강세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종가에 공략할 수 있는 관심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네. 15,000원, 손절가 11,000원 라인 그리고
종가 기준 네, 매수 맞습니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저희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일장 공략주까지 승률이 높아지길 바라면서 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대표님, 파트너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주가요, 이 하반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와 밸류업 수혜라는 쌍두마차가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개선됐죠. 특히 물가 상승률이 완만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둔화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요소가 맞물리다 보니까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요, 미국 FOMC 회의 앞두고 있는데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도 부상하는 중입니다. 정책금리 인하로 단기금리가 하락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텐데요. 그래서 대손 비용 부담이 줄어 은행주에게는 유리합니다. 은행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는 최근 주주 환원 기조가 뚜렷한 데다 향후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에 나설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이재부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